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 중에 검찰 조사 당시에 작성된 진술조서가 지극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증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할 때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간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아야소리도 못 할 거예요. 선거 공판이 지금 막 끝났습니다. 2시에 시작했는데 3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김만배, 유동규 씨 등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한 재판 중에 유동규 씨의 단골 술집 사장 또는 다른 단골 술집 여종업원 이런 사람들이 여럿이 증인으로 출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증인 신문을 하다 보면 검찰 조사 당시에 작성된 진술조서가 지극히 왜곡되어 있는 것들을 증언으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이 쓰여 있거나 또는 자필 진술서가 작성이 됐는데 그거를 검사나 수사관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을 했거나 심지어 목차도 불러줬대요. 하나 떠오르는 게 있다면 24년 1월 정초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덕도에서 테러를 당했잖아요. 이재명이란 이름을 왕관에 새긴 신원미상의 남성이 사인을 해달라며 이 대표에게 접근했는데 갑자기 흉기를 휘둘러 이재명 대표의 목을 찔렀습니다. 그때 그 테러범 김진성 씨가 운영하던 부동산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고 그 며칠 뒤에 현장에 갔다가 김진성 씨가 사무실 벽에 수백 차례 흉기로 찌르는 훈련을 한 흔적을 제가 발견을 했었어요. 며칠 지나고 났더니 이제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의 제보가 왔어요. 사무실 철거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이제 차를 타고 현장에 갔죠. 철거업자들이 와서 막 사무실 집기를 철거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벽에 정말 이 흉기를 가로 뉘어서 찌른 훈련을 한 흔적이 사람 목 높이로 수백 차례 훈련한 흔적이 있었고 그거를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도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발견을 해서 촬영을 해서 이제 방송을 했었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 방송을 보니까 본인의 목에 난 상처와 똑같더라.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오히려 저는 되게 한탄스럽죠. 검찰은 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하지만 1년 넘게 준비를 한 거였거든요. 그 사건 1년여 전에 자기의 부인과 위장 이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범행을 위해서. 부산지법에서 재판을 할 때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지를 먼저 생각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겠죠.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거나 그 방법을 찾아본 흔적, 뭐 예를 들면 인터넷 검색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휴대폰이나 PC를 다 가져가서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포렌식을 했을 거고 그 포렌식에서 발견된 흔적들이 당연히 중요 대목은 공개가 되고 보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왜 굳이 6개월가량 준비를 했다고 발표를 했을까? 그 사람은 자기 입으로도 그 1년 이전부터 위장이혼을 하면서 그렇게 치밀하게 1년여 전부터 준비를 해왔던 건데 왜 수사를 그렇게 축소를 해서 했을까? 이런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있죠.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라고 법원에서 대못을 박은 것입니다. 대검찰청 수뇌부가 법무부, 대통령실에 오더 받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당연히 해야 하는 항소를 포기시켰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들의 이제 진술조서나 또는 자필 진술서에 담긴 내용이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고
검사의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내용들을 잔뜩 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공통점 중에 하나는 그 진술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을 틀어줘요. 이 사람들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경우거나 무슨 여성 접객부를 부를 수 없는 업종인데 여성 접객부를 부르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고 우리가 봐줄게 불러주는 대로 써. 이런 식으로 조서를 작성하게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왕왕 목도가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은 평범한 시민이거나 오히려 사회적 약자이거나 이런 분들을 타겟팅해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사건을 해결했다라는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 시민을 갖다가 범죄자로 만들고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의 전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누구든 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같이 공통점은 그런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논문 인용지수 1위를 기록하는 형법학자 그리고 예를 들면 한인섭 교수 이런 분 증언으로 나왔었거든요.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정책이나 형사법 체계의 1인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본인이 증인으로 또는 피의자나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게 내일이 됐을 때는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지 못하는 현실의 영역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나마 지식이 있으니까 그 법전을 달달 외다시피 하니까 그나마 자기 방어 논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당한 이 법적 절차에 대해서 항변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하다못해 도로교통법 몇 조가 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조차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저 같은 일반 시민들이 법정에 끌려가거나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할 때 형사법에 정통한 그리고 실무적으로 많은 경험을 갖춘 검사들이 특정 방향으로 사건을 몰고 간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겁니다. 아야소리도 못할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최근에도 재심을 통해서 수십 년 만에 무죄 판결 나온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가 되잖아요.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을 반기면서도 국가기관의 증거 조작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놨습니다. 61년 전 한 10대 소녀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켰다는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받았는데요. 70대 할머니가 된 최말자 씨의 억울함을 풀 재심 첫 공판이 오늘 법원에서 열립니다. 며칠 전에 30년 법관 출신의 변호사 한 분과 대화 중에 그분이 그러세요. 피고인 변론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은 왜 저럴까? 무슨 얘기냐? 왜 검사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일까? 왜 그들의 말을 더 신빙할까? 믿을까? 본인이 30년 넘게 법관을 하신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너무나 궁금했던 거거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거거든요. 근데 30년 법관 경력의 현직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규정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검찰개혁이 화두가 됐고 이런 데까지 이르는 데에 있어서는 사법부가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서 증인신문과 양측의 공방을 통해서 검사들이 특정 사건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오염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실제 그것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목도하게 되거든요.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이 내가 제출한 엑셀 파일을 임의로 숫자를 입력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내 진술을 끌어냈다. 다시 말하면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영학은 평당 1,500만 원이라는 엑셀 파일 자료를 만든 사실이 없다며 검찰이 엑셀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관들이 그거를 면전에서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런데 모른 척하고 넘어가요. 그런 일이 발견이 됐을 때는 그거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사법부잖아요. 그거를 판결로서 반영을 해줘야죠. 그걸 유무죄에 반영을 해주든 형량에 반영을 해주든
또는 공소기각이라는 걸 통해서 검찰을 준엄하게 꾸짖어줘야 할 책무가 저는 법관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매우 희귀하죠. 그런 경우는 볼 수가 없어요. 사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에 앉아있는 언론인들은 법조 출입 기자들이에요. 그 법조 출입 기자들의 주 취재원은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검사가 원치 않는 방향의 보도, 피고인 측의 주장 이런 것들에 힘을 주어서 보도를 하다 보면 그 검사가 서운해하겠죠. 자기 검열을 하는 거예요. 기자들 스스로. 데스크에서 그걸 또 다시 한번 거르고 이러면서 검사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언론 보도가 주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 진보 언론이냐 보수 언론이냐 무관하게 법조 출입 기자단의 그 출입처 제도에서 비롯된 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검찰이 제1의 타겟이 돼 있지만 그리고 사법부의 문제도 조금씩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이 3자가 적어도 법정에서만큼은 누구 하나의 책임일 수가 없다. 공동의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피고인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권력에 의한 조직적 수사 방해 범죄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향해 또 다른 칼을 빼들었습니다. 검사에 대한 파면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집단 항명한 검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겁니다.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공무원과 달리 항명에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검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폭력성을 동반하는 이 검찰의 수사 권력, 기소 권력이 오용될 때, 남용될 때 그것이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그 폐해가 고스란히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법을 만들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